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가장 빠르게 영상을 확인하세요. 셰리 콜먼 사건, 벽에 새겨진 붉은 글씨. 2009년 5월 5일 미국 일리노이주 콜롬비아 경찰은 2층 집에 들어가 끔찍한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셰리 콜먼과 그녀의 두 자녀가 살해된 것입니다. 사건 해결에 2년과 수천 시간의 노력이 소요되었으며 범인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셰리 콜먼과 그녀의 두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살인자는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9년 5월 5일 일리노이주 콜롬비아 경찰은 셰리 콜먼과 그녀의 아들 2명, 가렛 11세와 개빈 9세이 침대에서 목 졸려 살해된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남편인 크리스 콜먼은 이른 아침에 헬스장에 가기 위해 집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크리스는 아내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자 걱정이 되어 이웃에게 아내와 자녀들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서는 1층 창문이 열려 있었고 벽에는 빨간색 글씨로 "나는 너희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 심판,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셰리와 크리스는 1997년 5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한 공군 기지에서 열린 훈련 세미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셰리 위세는 공군 소속이었고 크리스 위세는 해병대원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교제 끝에 셰리는 첫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빠르게 결혼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에는 여러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갈등 요인은 크리스의 직업이었습니다. 크리스는 군복무를 마친 후 유명인의 경호팀에서 일하다가 개인 경호원으로 승진했습니다. 개인 경호원으로서 그는 상사와 함께 출장을 다녀야 했고 그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셰리는 집에서 살림을 맡아 아이들을 돌보았으며 이 같은 생활은 셰리와 아이들에게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냉장고에 아빠의 귀가일을 세는 달력을 붙여 놓을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갈등 요인은 돈 문제였습니다. 크리스는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높은 연봉을 받았지만 셰리는 소비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쇼핑과 외출을 즐기고 자선단체에도 기부하곤 했습니다. 크리스는 아내의 소비 습관에 불만을 느꼈고 그로 인해 종종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애정 표현의 부재였습니다. 크리스는 애정 표현이 서투른 사람이었고 지인들은 그가 셰리나 자녀들을 껴안거나 키스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셰리는 크리스가 자신에게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다고 털어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부부는 자녀 교육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셰리는 항상 자녀들을 사랑하고 즐겁게 돌보았으며 자녀들이 그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반면 크리스는 엄격한 아버지로 자녀들이 예절이나 운동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셰리 콜먼은 남편 크리스를 매우 사랑하며 그를 떠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친구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2008년 11월 그들의 결혼 생활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크리스는 친구에게 셰리와 이혼할 생각이 있지만 휴가가 끝난 후에 이야기할 계획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한편 셰리도 친구에게 크리스가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셰리는 그들의 결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편 크리스는 이혼이 그의 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혼에 대해 주저했으며 부부에게는 신경 쓸 다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2008년 11월 중순 두 사람은 욕설이 담긴 협박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크리스는 경찰에 신고했고 당국은 일정 기간 동안 그의 집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또한 크리스의 집 우편함을 향해 감시 카메라도 설치되었으나 카메라와 순찰 모두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2009년 4월에 마지막으로 발송된 편지에는 "이것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다. 너희의 악몽이 곧 시작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셰리는 친구들에게 크리스의 태도가 변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는 의심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쉐리는 일부 지인들에게 자신이 살해당할 경우 그 범인은 분명히 크리스일 것이라고 직감한다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쉐리와 두 아들이 사망한 후 크리스 콜먼은 콜롬비아 경찰서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크리스는 전날 아이들과 놀고 TV를 시청하며 하루를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밤이 되자 부부는 아이들을 재우고 사랑스럽게 다독였다고 합니다. 크리스는 이후 쉐리가 그의 품 안에서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2009년 5월 5일 오전 5시 45분 크리스는 세인트루이스 남부에 있는 헬스장으로 가기 위해 집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는 아내에게 문자와 전화를 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이웃이자 경찰관인 친구에게 집에 가서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웃은 쉐리와 두 아이가 이미 사망한 상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리스는 콜롬비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집의 보안 시스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침입자를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상하게도 크리스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크리스의 집과 이웃의 CCTV에는 크리스 외에는 아무도 집에 드나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관들은 크리스에게 결혼 생활의 문제에 대해 물었으나 그는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그는 타라 린츠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다고 말했으나 두 사람은 단지 친구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타라 린츠는 쉐리의 고등학교 시절 친구로 2008년 11월에 쉐리가 크리스에게 그녀를 소개한 조사관들은 크리스 콜먼이 아내와 두 아이의 죽음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쉐리 콜먼의 전화와 컴퓨터에서 복구된 자료들은 결혼 생활의 문제와 크리스가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나타냈습니다. 쉐리는 남편이 자신의 친구 타라 린츠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타라는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에 거주하며 크리스와는 2008년부터 연인 관계를 시작했고 이후 자주 메시지, 사진, 동영상을 주고받았습니다. 초기에 크리스는 타라와 친하다고 인정했지만 단순한 친구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타라를 만나기 위해 플로리다로 갔고 타라는 크리스와의 연인 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8년부터 연애를 시작했고 크리스는 자주 플로리다로 타라를 만나러 갔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약혼 반지를 교환하고 2010년 1월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중 크리스는 가족과 함께 디즈니 월드로 갈 계획을 취소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크리스는 연인과 함께 버진 아일랜드로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타라는 크리스가 사건 당일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줄 예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타라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크리스를 믿고 결혼 선물을 고르거나 세인트루이스에 함께 살 집을 찾는 등 미래를 준비하며 심지어 아이의 이름까지 상의했다고 합니다. 쉐리의 가족이 주최한 세모자의 장례식에 크리스 콜먼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사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와 자녀들의 물건을 정리해 버렸습니다. 크리스의 외도에 대한 거짓말과 그의 행동은 경찰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또한 쉐리의 손톱 아래에서 채취된 DNA 검사 결과 크리스의 DNA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크리스가 아내와 자녀들을 살해한 증거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데이터 분석가들은 크리스의 노트북을 조사했습니다. 아울러 협박 이메일과 현장의 붉은색 낙서는 필적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사이버 범죄 수사관들은 협박 이메일의 IP 주소를 추적했고 해당 이메일들이 크리스의 노트북에서 작성되고 발송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메일들은 크리스가 작성한 다른 문서들과 동일한 철자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쉐리와 두 아들 가렛, 개비는 모두 목 졸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명한 법의학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그들은 피해자들이 모두 오전 5시 이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의견을 공유했으며 이 시각은 크리스가 여전히 집에 있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벽에 스프레이로 쓰인 협박 문구와 크리스의 필체를 비교한 결과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가 동일 인물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크리스의 은행 명세서를 조사한 결과 사건 발생 몇 달 전에 세인트루이스의 한 슈퍼마켓에서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 한 통을 구매한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슈퍼마켓 판매 기록은 크리스가 현장에서 발견된 협박 문구와 동일한 브랜드와 색상의 스프레이를 구매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크리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2009년 5월 19일 일리노이주 체스터에 있는 그의 부모 집에서 그를 체포하고 1급 살인 혐의로 3건의 기소를 했습니다. 첫 재판은 2011년 4월 25일 일리노이주 워털루에서 열렸습니다.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배심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검찰은 크리스가 타라 린치와 외도를 하며 결혼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셰리와의 빠른 결혼을 후회했고 타라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따라 크리스는 미스터리한 공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음모를 실행하기 위해 크리스는 타라와의 관계가 시작된 후 자신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리 스프레이 페인트를 구입하고 몇 달에 걸쳐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2009년 5월 5일 새벽, 크리스는 자고 있던 아내와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스프레이 페인트로 벽에 협박 문구를 남기고 창문을 조작하여 마치 누군가가 침입해 가족을 살해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친 후 크리스는 집을 나서면서 셰리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깨우기 위해 전화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국은 이것이 그의 알리바이를 마련하려는 행동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이후 크리스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일부러 시간을 끌며 돌아다녔고 경찰이 그보다 먼저 시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 이가 크리스의 손가락 관절에 긁힌 자국을 발견하자 그는 자신이 불안에 차 가구에 주먹을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 콜먼은 2011년 4월 말 아내와 자녀의 죽음에 대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타라 린치가 주요 증인으로 나와 크리스와의 약혼 반지 교환과 미래 결혼 계획을 증언했으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민감한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법의학자인 라즈 나두리 박사는 사망 시간을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시신 상태로 보아 오전 3시에서 5시 사이로 추정된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세계적으로 유명한 법의학 전문가인 마이클 바덴 박사는 사망 시간을 오전 3시경으로 판단했습니다. 크리스의 고용주는 그의 직업이 목사였기 때문에 외도나 이혼을 할 경우 해고될 수 있었으며 크리스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변호인은 누군가 크리스의 컴퓨터를 해킹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후 2009년 5월 5일 아침 그의 집에 몰래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2주기인 2011년 5월 5일 배심원은 15시간의 숙고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크리스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리노이주는 2011년 3월 사형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크리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3번을 선고받고 일리노이주 폰티악 교정센터에 수감되었습니다. 2011년 6월 크리스의 재심 요청은 판사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안전상의 이유로 같은 해 8월 위스콘신주 워폰에 있는 다찌 교정소로 이감되었습니다. 2015년 1월에도 그의 변호인단은 다시 항소를 시도했으나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크리스는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누군가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노트북을 2대 가지고 있었고 여행 시 한 대는 항상 집이나 사무실에 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의 부모도 아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를 계속 옹호했습니다. 크리스의 외도에 대해 그의 아버지 론 콜먼은 셰리는 크리스가 감정적이지 않고 일에만 집중한다고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셰리는 한 번도 크리스를 칭찬하지 않았죠. 그게 크리스가 타라에게 끌리게 된 이유입니다. 라고 말하며 외도가 범행 동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크리스의 모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자유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셰리와 두 아들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일리노이주에서 일어난 가장 끔찍한 범죄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